안녕하세요. 나미프라고 하고요. 큰 강아지 한 마리와 동거하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는 패션업계에서 바이어 경력과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경력으로 한 11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일단 제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그 알마니 익스체인지라는 브랜드의 어시스턴트 바이어로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에이랜드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아페세라는 브랜드의 그 총괄 바이어를 했었고, 그리고 에이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한 그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잉 MD는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바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바이어는 MD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MD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바이어는 완성된 상품을 수입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MD는 시즌이 시작되기 한 6개월 전에 이 상품이 어떤 버튼을 써야 되는지, 어떤 머터리얼을 써야 되는지, 어떤 가격에 맞춰서 그 제작이 되어야 되는지, 뭐 그런 일들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면, 바이어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에서 이미 어떤 상품을 제작할지를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상품에 얼마만큼을 수입해서 한국으로 들어올지를 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이어입니다. 바이어는 사실 그 매출 계획을 세우고 그 매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바잉을 해올지를 정하는 일인데요. 이 안에는 되게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매장을 몇 개를 오픈하고 몇 개를 닫을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이 브랜드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브랜드인가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매출 목표를 더 높게 잡을지 적게 잡을지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매출을 달성하려면 얼마만큼의 상품이 필요한지를 이제 바잉하는 큰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하의를 몇 스타일 정도 해올지, 상의를 몇 스타일 정도 해올지, 아우터, 티셔츠 뭐 이런 종류들을 그 매장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바잉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잉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같은 시즌에 같은 기간에 얼마만큼의 상품이 팔렸는지를, 어떻게 팔렸는지를 분석을 하는 일, 그게 사실은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장에서 고객들이 이 상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매장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바이어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바잉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매장 영업이라 매장 운영이라던가 뭐 백화점 영업 이런 것들을 하는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브랜드의 A부터 Z까지를 다 하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었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사실은 한국에 살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에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직종을 찾아보던 중에 패션 바이어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라는 브랜드를 4년 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랜드로 이직해서는 아페세라는 브랜드를 2년 정도 총괄했습니다. 아페세 브랜드 총괄했을 때는 이제 파리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때는 에이랜드를 위한 신규 브랜드 발굴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콜렉션을 보고 그 다음에 바잉을 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뉴욕으로 시즌마다 출장을 가서 바잉을 했고, 아페스는 파리로 가서 바잉을 했었는데요. 이게 약간 패션의 중심에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중에는 다양한 패션쇼나 뭐 트레이드쇼 같은 곳에 가서 신진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 패션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나? 라는 어떤 이런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보통 패션 회사는 바이어가 상품을 바잉하는 일을 하고 매장 운영이라던가 유통 채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몰 등의 뭐 매장을 어떻게 더 입점시키거나 좁히거나 넓히거나 이런 영업을 하는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신세계도 그렇고 에이랜드의 아페세도 그렇고 바이어가 브랜드의 모든 것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매 사원들 채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화점들과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롯데백화점의 어느 지점에 매장이 있었는데, 그 매장이 이제 그 전체 층이 리뉴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리뉴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그 뉴욕 본사에서 이런 매뉴얼, 그러니까 인테리어 매뉴얼들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집기들을 수입해와야 되는데,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그 인테리어 공사 기간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픈하는 기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됐었던 일은 백화점에 찾아가서 그 영업 담당에게 우리에게 이틀만 더 달라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일, 이런 것들까지 사실 저희가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동료들과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회계 파트라던가 뭐 영업 관리 파트라던가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파트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해야 하고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업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인맥을 깊고 넓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랜드에서는 대기업의 부장이나 상무들이나 할 만한 업무를 직접 하게 되면서 능력을 바로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장점일 텐데요. 뭐 예를 들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브랜드의 계약 연장 같은 것들, 이런 협상을 사실 과장급에서 하게 되지는 않는데, 이제 에이랜드에 있었을 때는 아페세의 본사, 파리에 있는 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과장인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페스의 그 장뚜이뚜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게 장점일 수밖에 없겠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바이어의 역량은 이 브랜드의 A부터 Z까지를 다 관할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매장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들하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왜 여기는 상품을 주면서 왜 우리는 상품을 안 주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좀 애증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되게 가까운 관계로 매니저님들과 그렇게 지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세계를 나온 지 벌써 이제 8년 9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 매장에서 일하셨던 매니저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그분들과 어떤 끈끈한 정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반갑고, 사실 아직도 가끔 만날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즐거웠던, 재밌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놀러 갔을 때 가끔 매장을 들리면 반가워서 막 우는 분들도 계세요. 바이어는 사실 패션을 엄청 잘 알아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숫자를 잘 만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전에 팔렸던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의 베이스를 두고 구체적인 바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숫자를 잘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이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 계속해서 바잉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영어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션 바이어 막 이러면 되게 화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바이어를 하려면 박스를 나르고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